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지음. 레다와 아름다운 백조. 스파르타 지방을 여행하던 제우스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어. 스파르타의 왕 틴타레우스의 부인인 레다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버린 거야. 제우스는 다시 나쁜 버릇이 발동해 이 유부녀를 유혹하기로 마음먹었어. 아름답고 정숙한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제우스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했어. 그리고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새를 보기 위해 다가온 레다와 정을 통하는 데 성공했지. 그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레다는 제우스와 관계를 맺은 그날 바로 남편과 동침을 했거든. 그래서 그녀의 뱃속에는 동시에 두 명의 아이가 깃들이게 되었어. 시간이 지나 레다는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라는 쌍둥이를 얻었지. 두 아이는 함께 자랐으나 운명은 서로 달랐어. 인간인 틴타레우스를 아버지로 두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카스토르와 제우스를 아버지로 두어 불사신의 운명을 가진 폴리데우케스. 참, 레다는 나중에 제우스의 딸을 하나 더 낳았대. 그 아이가 바로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절세미인 헬레네라더군. 쌍둥이의 탄생. 지난 2000년 네티즌이 선정한 세계 10대 뉴스에 영국에서 태어난 어린 쌍둥이 자매가 뽑힌 적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이 어린아이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조디와 메리라는 이름의 이 자매는 바로 샴쌍둥이였습니다. 대개는 샴쌍둥이가 태어나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분리수술을 하게 되지만 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분리를 거부했고 문제는 결국 법정까지 가면서 사람들의 귀를 자극했죠.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두 아이 중 메리의 심장과 폐는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 만약 이들이 정상적으로 분리된 채 태어났더라면 메리는 이미 죽었겠지요. 메리는 조디의 심폐기능에 의존해서 생명을 부재하고 있었습니다. 조디의 심폐기능은 정상이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두 사람 몫의 기능을 할 수 없었기에 의사들은 이들을 이대로 두면 몇 달 못 가 둘 다 사망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분리수술을 해서 건강한 아이라도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인 쌍둥이의 부모는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둘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자라게 해야 한다. 고집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고 전 국민이 양편으로 나뉘어 분리수술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벌였죠. 격렬한 공방전 끝에 결국 영국 법원은 이 샴쌍둥이를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항소를 하겠다고 강경히 맞서 싸우던 부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의 지소를 포기한 채 이들은 결국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수술로 인해 메리는 완전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 아이를 희생시켜서 다른 아이를 살리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현대의학의 관점과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정상적인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점이 하나로 집결된 문제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여론을 유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논쟁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쌍둥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쌍둥이에는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습니다. 일란성은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에서 이란성은 서로 다른 난자와 서로 다른 정자에서 출발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하나의 정자와 난자에서 출발한 수정란이 난 하나를 거치다가 양극으로 갈라지는 경우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유전자형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반면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와 두 개의 정자에서 시작합니다. 여성의 난소는 양쪽에 번갈아 한 달에 한 번씩 한 개의 난자만 성숙시켜 배출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고 또한 인공적으로 배란 유도제를 주사하는 경우 여러 개의 난자가 배출되어 이란성 쌍둥이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시험관 아기 실시에는 확률이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수정란을 한꺼번에 착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생물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란성 쌍둥이는 별 의미가 없지요. 이란성 쌍둥이는 단지 같이 태어났다는 사실 외에 보통의 형제 자매와 유전학적으로는 다를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생학적으로 비중이 주어지는 것은 유전자형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는 하나의 개체가 되어야 할 수정란이 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앞의 애처럼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대개 정수리, 뒷머리, 가슴과 배, 자골 등이 많이 붙어서 태어납니다. 단순히 피부 조직만 붙어있는 경우는 분리가 쉽지만 앞에 메리나 조디처럼 내장 기관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쪽은 정상이나 한쪽은 일부만 발생하여 붙어있는 경우, 타의 어깨에 다른 태아의 것으로 보이는 다리 한 쌍이 달려있거나 어깨 아래는 정상이지만 머리가 둘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라진 쌍둥이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 더 낯익은 베니싱 트윈은 쌍둥이 중에 하나가 탄생 중에 모체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쌍둥이를 임신할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라고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쌍둥이가 존재해야 할 텐데 일란성 쌍둥이가 그리 흔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베니싱 트윈이죠. 쿼드 베니커스 박사를 비롯해 병리학 그리고 재생의학 교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증언했는데 쌍둥이가 임신될 경우 85% 정도가 자궁 속으로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쌍둥이가 사라지는 형상은 엘리자베스란 여성의 임신 과정을 통해 이미 1989년에 알려졌습니다. 처음 그녀의 태아를 렌트겐 촬영했을 당시 쌍둥이 이미 확인됐으나 임신이 약 4% 정도 진행되는 동안 그중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죠. 그 이유는 첫째, 어머니 뱃속에 일정한 양의 영양분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어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임상적으로 어린아이 몸속에서 상대방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태아에게 가장 편안하고 포근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자궁이 쌍둥이에게는 생존의 법칙이 작용하는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자궁 속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열성 인자로 판명되고 어머니의 영양분이 선택적으로 우성 인자에게 공급되면서 열성 인자는 자연 도태되는 현상이죠. 살아남은 나머지 아이는 현실이자 무의식의 세계인 자궁 속에서 자신의 형제를 떠나보내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쌍둥이는 벤싱 트윈의 수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상적인 두 개체로 발생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현대 의학은 쌍둥이를 단지 분리해야 한다는 대상으로만 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과 다른 형태의 형제자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예전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른 쌍둥이의 의견은 사뭇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로리와 도리라는 이름의 미국의 쌍둥이 자매가 40세가 되는 현재까지 서로를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며 보듬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분리수술을 받은 우리나라의 유리 유정 자매의 이야기를 교차시켜 보여줍니다. 로리와 도리 자매는 각각의 일을 하면서 40년간이나 함께 살고 있지만 분리수술 후 유리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유정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멀쩡한 다리를 갖고 있는데도 걷지를 못합니다. 쌍둥이를 분리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그들이 단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마치 암덩어리를 제거하듯 잘려버려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메리와 조디의 경우는 특수한 예지만 서로가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경우 쌍둥이를 잘라내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과연 분리수술이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은 그저 약간 불편한 것이고 서로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표준화시키는 눈으로
그들을 가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